이 이야기는 역사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스토리이며 실제 인물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장면은 극적 연출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산맥을 넘어온 거대한 흙먼지가 평원을 덮었고 하늘은 마치 전쟁을 예고하듯 붉게 물들었다. 북쪽에서 울린 징소리가 남쪽 강가까지 퍼졌고 강물 위에 떠있던 어선들은 하나둘 밧줄을 끊고 도망치듯 흩어졌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바람은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군대가 움직일 때만 불어오는 전야의 바람이라는 것을. 평원의 중앙, 오래된 성루 위에 한 장수가 서 있었다. 검은 갑옷 위로 망토가 거세게 펄럭였다. 그의 시선은 멀리 지평선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먼지 기둥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갈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서로 다른 깃발, 서로 다른 색, 서로 다른 군대였다. 하지만 방향은 모두 하나였다. 드디어 모이는군. 장수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동쪽에서는 철기군이 진군하고 있었다. 철마의 발굽소리가 땅을 두드리며 울렸고 대열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서쪽에서는 붉은 깃발의 창병들이 줄지어 이동했다. 그들의 창끝은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났다. 남쪽 강을 건너는 수군의 돛대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북쪽 협곡에서는 산악 기병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천하의 세력이 모두 모이는 전야였다. 성 아래에서는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창을 점검하고 화살을 묻고 마른 식량을 나누었다. 그러나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긴장이 더 크게 번져갔다. 젊은 병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투구끈을 묶었다. 옆에 있던 노병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돌아가면 살 수 있다. 젊은 병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노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번개가 아직 치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이미 쇳내 같은 냄새가 퍼져 있었다. 성루 위 장수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낮게 울렸다. 그 순간 북쪽 평원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천하가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모든 군대가 이제 같은 시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조용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장수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지평선 너머 마지막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깃발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깃발은 검은색도 붉은색도 아니었다. 빛을 받으면 회색으로 변했고 그림자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위에는 아무 문양도 없었다. 이름 없는 군대였다. 성로 위 장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건 누구의 군대지? 곁에 있던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보고된 세력에는 없습니다. 북방 연맹도 아니고 서쪽 부족도 아닙니다. 그때 북쪽 평원에서 행군하던 다른 군대들도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서로를 경계하던 대열이 일제히 그 정체불명의 군대를 바라봤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전쟁을 위해 모였지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회색 깃발의 군대는 침묵 속에서 전진했다. 북소리도 함성도 없었다. 말발굽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질서정연했다. 그들의 갑옷은 어둡고 낡아 보였지만 움직임은 완벽했다. 창은 흔들리지 않았고 방패는 일정한 간격으로 맞물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전장을 함께 누벼온 병사들처럼 보였다. 성 아래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용병인가? 아니야, 저런 대열은 용병이 아니다. 그럼 어느 나라 군대지? 노병이 중얼거렸다. 나라가 없는 군대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퍼지자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다. 나라 없는 군대. 그것은 오직 하나였다. 멸망한 왕조의 잔존 병력. 돌아갈 곳 없는 전쟁의 유령들. 장수는 성루 난간을 꽉 잡았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록 하나가 떠올랐다. 10년 전 북방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군단. 왕이 죽고 나라가 무너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병사들. 설마 그들이 살아있었나? 회색 깃발의 군대는 평원 중앙에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진영을 벌렸다. 그 순간 다른 군대들이 동시에 긴장했다. 동쪽 철기군이 창을 낮췄고 서쪽 창병들이 방패를 들어 올렸다. 남쪽 강 위의 수군들도 돛을 내리고 화살을 준비했다. 누구도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람이 더 거세졌다. 깃발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때였다. 회색 깃발의 중앙에서 기병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검은 말을 탄 사내였다.
그는 천천히 평원 중앙까지 나와 멈췄다. 그리고 투구를 벗었다. 성로위 장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죽었다고 들었던 인물. 10년 전 전장에서 사라진 장군. 천하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불렸던 남자. 그가 돌아왔다. 평원 전체가 얼어붙었다. 검은 말 위에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허리에서 검을 뽑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회색 깃발의 군대가 동시에 한 걸음 전진했다. 발걸음이 땅을 울렸다. 동쪽 군대가 흔들렸고 서쪽 진영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었다. 전쟁을 위해 태어난 군대였다. 검을 든 사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바람을 가르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오늘 천하는 다시 갈라진다. 그 말이 끝나자 북쪽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다. 그리고 첫 번째 화살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누가 쏜 것인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첫 번째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누구도 쏜 이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평원 한가운데 꽂혔다. 마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모든 군대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침묵이 깨졌다. 동쪽 철기군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둔중한 진동이 땅을 타고 퍼졌고 기병들이 일제히 창을 낮췄다. 서쪽 창병들도 방패를 맞물리며 전열을 굳혔다. 남쪽 강 위에서는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직전까지 당겨졌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돌격하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검은 말 위에 사내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평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군대를 이미 계산해둔 것처럼 침착한 눈이었다. 그의 뒤에 선 회색 군대는 숨조차 쉬지 않는 듯 고요했다. 성로위 장수는 이를 악물었다. 저대로 두면 우리가 먼저 무너진다.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제 공격을 내리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자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색 군대의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쪽 날개가 천천히 벌어졌다. 중앙은 비워지고 측면이 길게 늘어났다. 노병이 낮게 말했다. 포위 진영이다. 그 말이 퍼지자 병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회색 군대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군대들이 서로를 향해 등을 보이게 만드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면 측면을 그대로 내주게 되는 배치였다. 평원은 거대한 함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쪽 철기군의 장수가 먼저 반응했다. 그는 깃발을 흔들었다. 기병 일부가 앞으로 나왔다. 그 순간 회색 군대의 기병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측면을 따라 나란히 달렸다. 마치 유도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동쪽 군대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측면을 내주면 그대로 잘려나갈 것이 분명했다. 서쪽 창병들도 움직이지 못했다. 남쪽 수군은 강 위에서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대기했다. 북쪽 협곡의 산악 기병도 내려오다 멈췄다. 모든 군대가 갇혔다. 성로위 장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장이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때 검은 말 위에 사내가 손을 들었다. 회색 군대가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중앙이 갈라졌다. 그 사이로 보병들이 천천히 전진했다. 방패가 겹겹이 맞물리고 창이 위로 솟아올랐다. 철벽 같은 진영이었다. 그들은 평원 중앙에 멈춰섰다. 그리고 방패를 땅에 꽂았다. 쿵. 같은 동작이 연달아 이어졌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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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 먼지가 회색 군대를 중심으로 회오리처럼 돌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졌고 서로의 군대가 희미해졌다. 노병이 숨을 삼켰다. 시야를 가리는 거다. 지금 움직이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색 군대의 측면 기병이 돌진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였다. 동쪽 철기군의 외곽을 스치듯 파고들었다.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 대신 진영 사이를 갈라놓았다. 혼란이 시작됐다. 동쪽 군대가 재정비하려는 순간 반대쪽 측면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치 거대한 칼날이 양쪽에서 동시에 베어 들어오는 듯했다. 성 아래 병사들이 술렁였다. 저건 싸움이 아니다. 진영을 부수고 있다. 검은 말 위에 사내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 순간 회색 군대 전체가 한 걸음 전진했다. 이제 더 이상 대치가 아니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남쪽 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군의 돛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들의 깃발이 회색 군대를 향하고 있었다. 성루위 장수가 눈을 크게 떴다. 설마 남쪽까지?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그리고 평원의 모든 군대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이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남쪽 강 위의 돛대가 동시에 방향을 틀었다. 흰 돛이 바람을 받아 크게 부풀었고 수군의 선단이 회색 군대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평원 위의 모든 시선이 강으로 쏠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동쪽 철기군에서 고함이 터졌다. 남쪽이 배신했다. 그 외침은 곧 혼란으로 번졌다. 동쪽 기병들이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서쪽 창병들도 진영을 흔들었다. 평원에 형성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색 군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침묵 자체가 압박이 되었다. 성루위 장수는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거다. 부장이 낮게 물었다. 그렇다면 남쪽 수군도 저들의 편입니까?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을 바라봤다. 수군의 선두에 선 가장 큰 전함이 서서히 멈췄다. 그리고 갑판 위에 서 있던 장수가 앞으로 나왔다. 그의 갑옷은 남쪽 군대의 것이 맞았지만 허리에 찬 검은 회색 군대의 것과 같았다. 그는 천천히 깃발을 내렸다. 남쪽 군대의 문장이 사라졌다. 대신 아무 문양도 없는 회색 깃발이 올라갔다. 평원 전체가 술렁였다. 남쪽 수군이 회색 군대에 합류한 것이다. 그 순간 검은 말 위에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외쳤다. 지금이다. 회색 군대의 북소리가 울렸다. 둔중하고 깊은 소리였다. 대기하던 기병이 동시에 돌진했다. 이번에는 유도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동쪽 철기군이 충돌을 준비했지만 이미 늦었다. 측면이 열려 있었다. 회색 기병이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창과 창이 부딪히고 말이 넘어졌다. 먼지가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서쪽 창병들도 버티려 했지만 남쪽에서 날아온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강 위의 수군이 평원을 향해 일제 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방패가 들리기도 전에 전열이 흐트러졌다. 전장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성 아래 병사들이 긴장했다. 우리가 다음이다. 장수는 침묵 속에서 상황을 계산했다. 회색 군대는 한 번도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았다. 먼저 혼란을 만들고 균열이 생기자 정확히 파고들었다. 전쟁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검은 말 위의 사내는 계속 전진했다. 그의 뒤로 회색 군대가 물결처럼 따라왔다. 동쪽 군대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 서쪽 군대도 후퇴했다. 남쪽 수군은 강을 따라 측면을 계속 압박했다. 평원 중앙이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때였다. 북쪽 협곡에서 먼지 기둥이 다시 솟아올랐다. 산악 기병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정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을 향하고 있었다. 성루위 장수의 표정이 굳었다. 설마 저들까지? 부장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성으로 옵니다. 산악 기병의 깃발이 바람에 펼쳐졌다. 그 문양은 기존 북방 군대의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회색 천이 묶여 있었다. 장수는 검을 움켜쥐었다. 이제 확실했다. 회색 군대는 이미 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성만 남아 있었다. 검은 말 위에 사내가 멈춰섰다. 그는 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회색 군대가 동시에 방향을 틀었다. 모든 병력이 성을 향했다. 전쟁의 목표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성 아래 병사들의 숨이 거칠어졌다. 누군가는 창을 꽉 쥐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장수는 성로 위에서 마지막으로 평원을 바라봤다. 모든 군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자신들이었다. 그때 성문 아래에서 갑자기 북소리가 울렸다. 낯선 소리였다. 장수의 눈이 흔들렸다. 성 안에서 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성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목재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풀렸다. 성 밖의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적이 포위한 상황에서 문을 연다는 것은 곧 자멸과 같았다. 장수의 눈이 번뜩였다. 누가 열라고 했지? 부장이 급히 아래를 내려다봤다. 성문 앞에 이미 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아니었다. 회색 천을 팔에 묶은 병사들이었다. 성 안에서도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성문이 완전히 열리자 바깥에서 회색 군대가 천천히 전진했다. 공격하지 않았다. 마치 약속된 장소로 들어오는 것처럼 질서정연했다. 성 안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성로위 장수가 이를 악물었다. 이미 내부까지 침투했군. 그는 검을 뽑아들었다. 문을 다시 닫아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성문 안쪽에서 또 다른 북소리가 울렸다. 성 내부 골목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성을 지키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허리에는 회색 끈이 묶여 있었다. 잠복해 있던 병력들이 동시에 움직인 것이다. 순간 성 안이 전장이 되었다. 창이 부딪히고 횃불이 떨어졌다. 나무 지붕이 불길에 휩싸였고 연기가 치솟았다. 성 밖에서는 회색 군대가 전진했고 성 안에서는 내부 병력이 봉기했다. 완벽한 협공이었다. 장수는 성로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지휘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직접 싸워야 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그의 귀에 함성이 들렸다. 성문이 뚫렸다. 북쪽 탑이 함락됐다. 모든 보구가 패배를 향하고 있었다.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검은 말 위에 사내와 마주했다. 그는 이미 성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정말 살아있었군. 장수가 낮게 말했다. 검은 말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동안 이날을 기다렸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검을 뽑았다. 주변의 병사들이 물러났다.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천하를 모은 이유가 이것이냐? 장수가 물었다. 사내가 대답했다. 천하는 이미 무너졌다. 오늘 새로 나뉜다. 두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첫 합이 지나가고 두 번째 충돌이 이어졌다. 장수의 검이 빠르게 파고들었지만 사내는 뒤로 물러나며 흘려냈다. 움직임은 가볍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싸움 같았다. 주변 전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성 안 곳곳에서 회색 군대가 밀고 들어왔다. 장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힘을 모았다. 그의 발이 앞으로 나갔다. 강하게 내려친 일격이 사내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그러나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짧은 순간 검이 교차했다. 그리고 장수의 움직임이 멈췄다. 사내의 검이 그의 갑옷 틈에 닿아 있었다. 성 안의 함성이 점점 작아졌다. 장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끝나는군. 사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검을 거두지 않았다. 대신 성루를 바라봤다. 회색 깃발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다. 성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 서쪽 지평선에서 또 다른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다. 새로운 군대였다. 사내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저건 누구지? 장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천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새로운 깃발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싸움을 부르고 있었다.